애순과 관식의 마지막도 서서히 다가오는 듯 보이는데요. 이 겨울이 그들에게는 아픈 계절이 되지 않을까 싶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새천년 밀레니엄이 다가오면서 또 다른 행복도 함께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고편에서 애순 가족에게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누군가 아픈 것으로 보입니다. 애순 일확률이 높아 보이죠. 살면서 관식과 애순은 금명이에게 화를 낸 적이 거의 없는데요. 그런데 예고편 영상에서는 관식이 금명이에게 목소리를 높여 불같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오죠. 이는 아마도 아픈 애순이를 챙기지 않는 금명이에게 속상함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순과 금명은 어린 시절 비밀 친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비밀 친구인 애순에게만큼은 자신에 대한 모든 걸 숨기지 않고 얘기해줬었죠. 그러나 성장하면서 점점 멀어져간 금명입니다. 관식은 품 안의 자식이라며 너무 서운해하지 말라고 했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는 감정이죠. 갑작스레 병원에 실려간 듯 보이는 애순인데요. 금명은 뒤늦은 후회로 미친 듯이 울며 달려갑니다. 은명 또한 자신은 나쁜 놈이라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분명 큰일이 일어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치매가 아닌가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어쩌면 암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관식 동생 경옥이 애순한테 전기담요를 판매한 적이 있었죠. 이때 경옥은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담요 위에서 자면 오빠 무릎도 아프지 않고 암도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관식은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늘 파스를 붙이며 생활하죠. 금명은 이런 관식을 보며 안타까워했는데요. 파스만 붙이지 말고 병원에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후 애순에게 일어날 일을 미리 암시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산막에서 금명의 상견례가 있었는데요. 가족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영범 아버지와 관식이 악수를 나누게 되죠. 그런데 관식의 악수하는 모습이 어딘가 굉장히 독특하면서도 이상하게 느껴졌는데요. 금명도 이 장면을 보면서 아빠 인사하는 법을 처음 알았다고 했었죠. 관식은 한 손으로 악수하는 영범 아버지와 달리 두 손으로 악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악수하는 자신 손을 다른 한 손으로 감싸는 모습을 보였죠. 아마도 이 장면은 다른 가족들에게도 이상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금명에게 이런 말을 해 상처를 줬었는데요. 아빠 손 보고 무슨 노가다꾼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하지만 금명의 이 말은 정말 통쾌했는데요. 자신은 아빠 손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결혼 준비하는 내내 자신 집이 훨씬 더 품이 있었다고 말하죠. 거기에 더해 어머니는 한 번도 점잖은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여태까지 참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자신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영범이 엄마를 얼마나 부끄러워할지 알기 때문이라고 말하죠. 부용은 애순에게도 엄청난 상처를 줬었는데요. 제발 금명이를 말려달라는 것입니다. 금명이가 똑똑할 수는 있어도 집안끼리 격이 맞지 않기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었죠. 사실 이건 금명이보다도 애순에게 더 상처 주는 말이었는데요. 결국은 금명이가 문제가 아니라 가난해서 싫다는 말이죠. 말을 하고 나니 가슴에 얹혀있던 돌을 이제야 내려놓은 것 같다며 후련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애순의 이 말 또한 영범의 미래 삶에 대해 암시하는 듯 보이는데요. 애순은 그 돌 어디다 내려두는지 아냐고 말하죠. 다른 곳이 아니라 어머니 아들 가슴에 내려두는 거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는 적막한 거실에 혼자 앉아있는 부용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후 귀가한 영범이한테 하소연하는 장면도 나오죠. 결국 영범은 엄마 뜻에 따라 결혼했지만 불행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부용 또한 원하는 며느리를 맞이했지만 무시당하면서 제대로 된 대접도 받지 못하는 듯 보입니다. 자업자득인 셈이죠. 관식의 류마티스 관절염은 사막에서 더 악화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쩌면 더 이상 배를 타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예고편에서 관식이 배를 타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무언가 회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죠.
어쩌면 그가 배를 타는 마지막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으로 배를 팔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 삶을 하나씩 정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막이 금명이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행복을 찾음과 동시에 자책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명은 외형적으로는 잘 표현하지 않기에 개인적이면서도 차가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는 누구보다 부모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영범이와 헤어진 후 금명은 제주도에 내려왔는데요. 애수는 금명 이속이 허할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넣어주려 했죠. 관식은 금명이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기 위해 일출보는 데이트를 하는데요. 이때 금명의 나레이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가 떠오를 때는 몰랐는데 떠오르던 해가 지고 나서야 아빠 곁이 얼마나 따뜻하고 좋았는지 알았다고 말하죠. 금명은 다시 태어나면 아빠 딸로 태어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는 아빠가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는 아빠에게 미안해서였죠. 금명이 관식에 대한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사가 이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주영이랑 바꾸자고 해도 안 바꾼다는 것이죠. 아빠가 나에게 120%를 해주고 있는데 뭘 더 이상 해주냐는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로 들리죠. 춘옥이 죽기 전 삶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었는데요. 누군가는 인생이 고행이라고 하지만 자신한테 있어서는 소풍이었다고 말이죠. 관식과 애순에게 있어서 인생은 어떨까요? 아마도 고행 속의 소풍이었다고 말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매 순간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이죠. 은명은 저녁과 동시에 현숙과 함께 새 식구가 되어 나타나 애순을 기함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사막에서는 은명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은명은 애순에게 쌓인 것이 많았던 것일까요? 면회온 애순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소리를 찔러 애순 마음을 아프게 하는 듯 보입니다. 은명은 금명과 달리 관식을 정말 많이 닮아 있는데요. 관식의 사랑꾼 기질 또한 그대로 물려받았죠. 부산길과 애순의 강한 반대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현숙과 사랑을 이어갔는데요. 결국 임신으로 모든 분란을 종결시켜버렸습니다. 은명은 금명과 달리 공부에는 일체 관심이 없었는데요. 툭하면 사고를 쳐 애순이 학교에 불려가기 일쑤였죠. 애순과 관식은 금명에게는 온갖 정성을 들여 바람 불면 날아갈까 애지중지 키웠는데요. 게다가 유학을 원하는 금명을 위해 집을 팔아 이사할 정도로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았죠. 그런 반면 은명은 편하게 대했고 다른 시각으로 보면 무신경하게 키웠습니다. 은명은 유독 어린 시절부터 돈돈하면서 돈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애수는 이에 불만만 가질 뿐 왜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은명이 돈에 관심을 갖게 되고 사고를 치고 다닌 것도 이런 이유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죠. 금명에게만 쏠린 부모 관심을 자신도 받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그것이 쌓여 애순에게 한순간에 폭발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은명은 왜 구치소에 들어간 것일까요? 어쩌면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산막에서 은명은 아빠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막 제대한 은명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다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애순이 부자여서 도와줄 형편도 아니었죠. 상길 또한 이 결혼 자체를 강하게 반대했었는데요. 물론 금전적으로는 애순보다 여유가 있었지만 성격 파탄자인 그가 은명을 도와줄 리는 절대 없었을 것으로 보이죠. 결국 은명은 가장으로서 무언가를 해야 했기에 잘해보려다 결국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또 다른 이유로 폭행 시비에 휘말려 구치소에 들어간 것일 수도 있죠. 예고편에서 현숙이 상길에게 돈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요. 아마도 은명을 구해내기 위한 합의금이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좀생이 상길이 사위라 한들 도와줄지는 의문이죠. 은명은 뒤늦게 애순의 아픈 사실을 알게 되는 듯 보이는데요. 자신이 폭포수처럼 쏟아낸 원망이 애순을 더 아프게 한 것 같아 죄책감을 갖는 듯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